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학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7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4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과학 관련 활동, 인성, 진로 탐색입니다. 희망대학 살펴볼까요? 건국대 화학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숭실대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광운대 화학공학과 광운 찬빛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화학 분야 연구원을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목소리는 벌써 연구원 같아요. 느낌이 딱 오는데. 네, 자, 우리 학생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줬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랬군요. 잘했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김선욱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궁금한 점 모두 풀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또 상담의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특징은 종합전형을 미리부터 준비한 학생이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적극적인 진로 탐색, 과학 관련된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인성면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들을 다 보셨을 텐데, 우리 학생이 수시와 정시 경쟁력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그 준비 상황에 따른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네. 수시는 80, 그리고 정시는 20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80대 20으로 이제 수시에 월등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아울러 또 우리 학생한테 좀 더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도 좀 함께 조언을 해 주시죠. 네. 현재 학생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내신 성적이 1등급 이상 더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를 중심으로 합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6월과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를 이제 준비한다 하더라도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잘 준비하던 학생들이 약간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 위주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의고사 점수부터 알아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4등급, 수학 가영이 4등급, 영어 5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 1이 4등급, 지구과학 1이 2등급으로 평균 4등급입니다. 그런데 9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백분위가 좀 떨어졌고요. 수학 가영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5등급 유지, 한국사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물리 1이 7등급이었는데 화학 1로 바꾸면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구과학 1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9월에서 11월로 약간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는 좀 다소 못 미치는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뭐 논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정시까지 끝까지 간다면 어떤 그 앞으로의 성적 향상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모의고사 전략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자연계열 학생이라 아무래도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수학 가영하고 과탐 성적이 높은 것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전반적인 전 영역에서 1등급 이상씩의 모의고사 성적은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신과 함께 고3은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내신 성적도 많이 향상이 돼야 되지만 고3 내신은 EBS 교재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것이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의고사 준비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봄방학 동안 이제 겨울방학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어떠한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는지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필요한 영역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심화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좀 낮은 걸 보면 아무래도 기출문제 풀이나 그 다음에 이제 대비가 되는 응용력은 많이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자신 있을 분야가 이제 학생부가 되겠죠. 네네. 교과 성적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가장 좋은 과목부터 살펴보면 과학이 2.2등급, 수학이 2.3등급, 국어가 3등급, 영어가 3.5등급으로 평균 2.75등급입니다. 성적표를 이제 저희가 주요 과목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어는 3, 4, 3, 2로 하락했다 상승했고요. 수학은 3, 2, 3, 1로 2학년 2학기에 지금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는 3, 4, 4, 3으로 하락했다가 원 상태가 지금 3등급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많이 향상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네네. 있기 때문에 남은 1년을 잘 해낸다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욱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있고요. 비는 수상 경력이네요. 네. 자, 김성욱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이 비교과 입시 기상대를 좀 살펴보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이제 수시 경쟁력이 높아야 되는 학생인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동아리와 진로 쪽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또 보완할 점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은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전공 관련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까지 동아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로 활동에 보면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그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이어서 서류평가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아직 2학년 생활기록부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학년 때부터 했던 학급 부회장이나 다른 이제 활동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역할 중심의 내용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야 자율활동에서 좀 더 좋은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이 좀 아쉽고요. 봉사활동은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봉사활동은 연계성이 좀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 관련된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전공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기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연계열 학생들이 봉사 부분에서의 그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인성적인 요소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근데 다만 지금 그 초등학교에 그 도서관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방학 때마다 지금 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한다면 그 시간이 한 번 할 때 며칠씩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훨씬 더 좀 지역하고 연계되고 그다음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독서 활동은 상담 기록에는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돼 있는데 아직 기록이 다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학년 때의 기록을 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책의 제목들만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책을 읽음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가 그리고 느낀 점들 그다음에 어떻게 심화로 연결될 것인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책 제목만 적혀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수상 경력에서는 조금 보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학생도 상담에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공 연계된 수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비교과랑 관련된 수상이 있어서 전공 적합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지금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해서 좀 보완돼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이런
그 자연계열 학생들이 경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3학년들이 중심으로 그 상위의 상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른 인성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자기소개서나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보다 우수하고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1순위의 종합 전형을 꼽아주셨기 때문에 비교과에 조금 더 빠른 보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대학에 조금 더 다가가 보죠. 선생님, 우리 학생 이제 희망대학을 3지망까지 보여줬는데요. 그중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학생은 1지망의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KU 자기추천, 2지망의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 3지망의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광운 참빛인재 전형을 지망했는데요. 저는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자, 김선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이제 숭실대를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 두 학생 모두 숭실대, 선생님께서 숭실대를 추천해 주시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숭실대 그 전형에 대한 준비 사항부터 좀 평가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숭실대학의 진단평가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는 별점 3개, 그리고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2개, 수능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평가로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숭실대에 대한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도 살펴주실까요? 네. 숭실대 화학공학과 SSU 미래인재 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에 21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2015학년도에는 12.06대 1, 2016학년도에는 11.1대 1를 보였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의 3배수로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이 60%, 면접이 40%로 면접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전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출 서류는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고요. 1단계 서류 종합평가를 보시면 인재상을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원 모집 단위, 전공에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자기주도, 창의, 성실형 인재입니다. 특히 학생은 자기주도와 성실형은 맞거든요. 창의적인 부분을 동아리나 독서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자기주도성, 창의성, 성실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입니다. 2단계 면접 평가가 인성 면접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숭실대 저희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도 보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 그 성적이나 다른 비교과에서 좀 뒤집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사정원 1명을 포함한 2~3명의 면접관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 중심으로 10분 내에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인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특히 자소서에 이 학생들이 쓴 내용을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해서 면접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고 준비를 한다면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으로는 2.4등급이었습니다. 조금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화학공학과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3학년 내신이 향상이 된다면 보완이 충분할 것으로 보여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숭실대학교의 도전 가능성을 이제 소신 지원이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앞으로 또 보완할 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만큼 자소서에다가 또 유기적으로 현명하게 잘 꾸려내느냐,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해주신 대학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대학과 전형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단국대 화학공학과 DKU 인재 전형을 추천해 보았는데요. 네. 모집 인원은 13명이고 2015학년도에는 25대 1, 2016학년도에는 11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고요. 평가 요소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 인성적 자질을 종합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 키워드에 제가 인성면을 썼었는데요. 교우관계나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동아리들을 이렇게 운영해서 가는 것을 보면 인성적인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기록하는 활동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만인데
학생이 그 학교상 활동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잘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 건데요. 3년간의 신입생 교과 평균 등급이 3.09 등급에서 2.72 등급, 2.48 등급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이고 있고요.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과 성적이 이제 학생이 2.75 등급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첨부는 하지 않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서류 100%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방학이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아, 그럼 방학 동안 혹시 이제 앞으로 1년 어떻게 할 건지 스케줄을 좀 짜봤을까요? 네, 짜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1년 스케줄을 짜주셨는데요. 선생님 네. 스케줄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본인의 스케줄을 좀 한번 다시 재점검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선생님 스케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수능과 학생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나눠봤는데요. 1월이 다 갔습니다. 벌써 2월이고 명절도 끼어 있지만 네. 2월에 그 학생을 보니까 수학과 과학의 내신 성적이 좋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남은 한 달 동안 수학과 과탐 중심의 학습을 주로 해주시고요. 3학년이 되면 저희가 보통 6월, 9월, 11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학교 수업 중심,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그 다음에 6월 모평을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공부해 주시고요. 이때 중간고사도 같이 있지만 사실 중간고사와 수능이 같이 같은 패턴입니다. 고3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양쪽을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부터 8월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9월 목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까지는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학생도 잘 간 학생들을 보면 끝까지 EBS 연계교재나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의 오답 노트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걸리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똑같이 너 질문하지 않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끝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깊게 그리고 이제 길게 가지고 간 애들이 결국에는 그 문제가 수능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의문이 나는 점들을 꼭 해결하고 가야만 저희가 그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런데요. 한 문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의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을 이제 중심으로 한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하나의 실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요.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부는 지금 2월 달에 독서와 자율활동들, 그다음 동아리 활동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까지는 내신, 목표 설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소서 준비,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학교의 난이도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2월에 한번 이제 더 써서 지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미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2학년 생기부가 마무리가 되면 조금 더 보완할 점들을 추가해서 3월에나 5월까지는 그냥 공부해 주시고요. 사실 여름방학 때 아무래도 담임쌤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맞춤 1년 스케줄을 짜주셨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반복학습, 그 오답노트 얘기 들을 때 그 만점자를 예전에 만났을 때 그 만점자가 얘기했던 게 자기가 몰랐던 거, 틀렸던 거를 최소 10번씩 반복해서 봤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데 우리 학생도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도 모두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성적을 더 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붙길 바랍니다. 네, 꼭 붙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예비 고3 두 남학생과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리잖아요, 저보다. 네. 근데 왠지 오빠들과 상담하는 느낌, 의젓한 친구들과 상담을 한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마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돼서 1년 동안 잘 실천을 해서 좋은 네.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이제 어제 오늘 좀 추워졌습니다. 네. 뭐 내일부터는 다시 좀 따뜻해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제 우리 학생들 건강을 좀 해치기가 쉽습니다.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건강 관리 또한 또 합격을 위한 노력이거든요. 건강 관리에 좀 최선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류성희 선생님, 김선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 한국외대 영미문학 문화학부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진학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